자, 채점 다 됐습니까? 채점 다 됐죠? 자, 452번 지우고 문제 적을 때까지 한 문제 보고 있어봐. 어디 점 많이 맞았나? 레벨 3 풀만했나? 어렵지? 레벨 3가 함수가 좀 어려워. 함수 쪽이 많이 맞았나 그래도? 다 묻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풀지도 않았지? 안 풀까 연수 써버린다고 뭐라고 했는데 열심히 풀어볼까 어려운 문제들을 열심히 풀었는데 열심히 풀었는데 열심히 풀다 이게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푸는 중이라도만 그냥 풀어주고 듣고만 있을래. 이번 스텝 3.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마 풀 수 있는데 풀어봐야지. 뭐 보여 문제가. 이 스텝 3에 있는 문제 나도 딱 봐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풀어봐야지 하는 문제들인데 건방지게 눈으로 봐가지고 어렵다고 지금 안 풀고 말이야. 빨리 보고 있어. 452번. 그런 자세로 안 된다고. 스카이 못 가.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해야지. 혹시 451번 정답이 몇 번인지 아시죠? 451번 4번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풀려고 노력해봐야지. 그래야지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지. 수능 자, 보자. 자, 일단 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네. 꼭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렸네. 이 참수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잖아.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a, ka 이렇게 잡겠지. 그렇다면 이 참수 식이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a의 제곱 플러스 ka 자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근데 나번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래. 꼭지점의 x좌표가 이거라는 거 아니오. 그치?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a잖아. a가 뭐라는 얘기야?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뭐 이게 주어진 거잖아. 있는 그대로 식을 세우는 것 뿐이야. 그치? 가 쓰고 나 썼어. 한 개 남았어. 뭐가 나왔을까? 물어보고 좀 식을 세워버릴까? 알파 빼기 베타 아니다. 자, 일단 교점을, 자, 두 개의 교점을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연립시킬 거 아니야? 연립을 시켜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ak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ka라는 녀석과 이거를 연립을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연립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오케이. 연립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빼버립니다. 이 식에서 얘를 빼버릴게요. 그렇다면 빼기 플러스인가 플러스 kx 자 맞죠? 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a제곱 플러스 ka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분의 합이 필요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 플러스 k가 되겠네요. 알파 베타는 현재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저거는 놓고
a제곱 플러스 ka라고 적어두시고요. 자, 일단 이거 구한 거를 집어넣어야지. 그렇지? 그래 보니까 a는 2분의 1에 2a 플러스 k에 마이너스 2분의 1 2가 넘어가니까 2a는 k값 나와버리네.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k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k값이 나와버리네. 좋아, 일단 얘를 구했어. a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더 이상 조건이 없죠. k값만 구할 수 있고 다 써먹었어.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봤는지 보자. 자, 알파 빼기 베타 두 개의 차이 구하는 공식 우리는 알고 있죠? fx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거로 아구나 fx가 아니고 자 알파 베타는 무엇의 근이야? 이것의 근이네. 이것의 근.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빼기 베타 차이를 찾아야죠. 알파 빼기 베타 차이 공식 뭐야? 절대값 a분의 루트 한 배씩이지. 한 배씩. 이거 제곱 2a 플러스 k가 얼마라고? k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c 플러스 k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 이거 구하라고 했네. 그래서 는 루트 4a 제곱 4a 제곱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니 여기서 2a가 나오네요. 그쵸? 2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2a가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2 다 없어지네. 4분의 1만 남네. 나오네. k가 어디서 k 응? 어디에? 마이너스 어디 있었어? 이게 있었어? 이런 이게 있었네. 이게 있었어. 그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치?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알파 베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자 뒤에 거는 필요가 없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고. 나도 이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딱 보이겠어? 아니야. 막 해보는 거야. 조준 조건 쓰고 k 값을 a 값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답이 나올 줄 이거 읽고 알았겠어? 절대로 몰라.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냥 안 풀지 말고. 없다고? 어디가 문제야? 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4의 제곱 없어. 잠깐만. b제곱 4ac 이게 필요하구나. 마이너스 5가 이게 필요하네. 여기서 필요하네. 4ac 여기서 필요하네. 그래서 20이 들어가는 건가? 맞아요? 네. 플러스 20이 됩니까? 여기서 플러스 20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81이 되는 거야? 좋네요. 2분의 오케이 땡큐. 결국은 작용을 했네. 이 녀석이.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조준 조건을 막 사용해가지고 식을 써봐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지. 이런 문제였어요. 452번. 자, 453번도 모르겠다. 이거 이거 좀 쉽지 않나? 다 틀렸네. 별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아니야. 3번. 맞았어? 3번. 자,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453번. 이참수. 문제 봐봐, 지금. 얘들 안 본 사람들. 지금 이제 중간고사 범위를 넘어갔어요, 우리는.
꼭지점 C. 이것도 그냥 풀면 될 것 같은데 조건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는 그냥 풀면 될 것 같은데 B를 지나면서 그림이 너무 오 마이 갓 평행이라고 하자. 그냥 아니지만 평행이라고 합시다. 평행 BC 오케이 y는 fx 여기가 2. 자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fx가 마이너스 1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x제곱 그리고 3하고 k라고 주어졌어요. 3하고 k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fx를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 x절편 주어지면 우리는 근처럼 사용할 수 있잖아. x-3과 x-k 이렇게 잡아버릴 수가 있겠지. 그치? 일단 잡았어. 꼭지점도 알아요. 우리는 꼭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꼭지점 C하고 B를 지나고 AC에 평행한 A는 X절편, 그치? 이걸 구해야 돼요. 기울기 구해서 이 식을 구해야 됩니다. B가 아닌 점을 D라고 하자. 여기를 D라고 하십시다. 자, AED의 넓이가 AED가 어디 있습니까? AED 이 넓이군요. 이 넓이가 12일 때 그냥 풀면 될 것 같아요. 또 머리 안 쓰고 문장 하나밖에 없는데 조건이 하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C점을 구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습니까? 여기가 2분의 K 플러스 3이잖아. 그렇지? K하고 3의 중점이죠. F에 2분의 K 플러스 3. 오, 정말 귀찮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3 빼기 3은 K 빼기 6이 됩니다. K 빼기 3이 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6으로 올라오니까 곱하기 2분의 K 플러스 3 집어넣어주면 막 K 플러스 3이 됩니다. 2분의 K에 마이너스 2K, 막 K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주면 플러스가 돼버리고요. 4번에 K 빼기 3의 제곱이 됩니다. K 빼기 3의 제곱이 돼요. 이 부분 좌표 구했습니다. 2분의 K 플러스 3의 4번의 제곱, K 빼기 3의 제곱이라고 구했어요. 이것과 미쳐버리겠다. 3,0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선입니다. 즉 이거 기울기 구해야 돼요. 이거 기울기 구해서 K,0을 지나는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을 구한 다음에 교점을 구해야 돼요. 그치? 이 작업을 해야 되면 정말 귀찮겠죠? 자, 이런 건 좀 딱 풀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 기울기 구합니다. AC의 기울기 X 변화량 3에서 빼버리자. 3 빼기 뒤에서 빼버리니까 똑같다. 어차피 2분의 K 플러스 3 빼기 3분의 Y 변화량 4분의 K 빼기 3의 제곱 빼기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4를 분모분자에 곱해버리면 2K 플러스 6 마이너스 4, 3, 12분의 K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2K 마이너스 6분의 K 마이너스 3의 오 약분됩니다. 아주 좋아요. 2의 K 마 3이니까 2분의 K 마 3이 되네. 그나마 좀 간단해지네. 이게 기울기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뭘 구하느냐? BD 직선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미치겠다. 자, BD 직선방정식을 구합니다. BD 직방 구하시면 자 기울기가 2분의 K 빼기 3이고 어디를 지나? K, 0을 지납니다. X 빼기 K 이게 바로 이제 BD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다시 이것과 연립을 해야 됩니다. 교점을 다시 구해야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것과 다시 연립을 합니다. 이것과 이거를 연립합니다. 빼버릴게요. K-3에 X-K에서 얘를 빼버리면 플러스에 X-3에 X-K는 0이 됩니다. 그래서 X-K로 묶어버리면
2분의 k 마 3 플러스 x 마 3은 0이 됩니다. 그래서 x 마 k에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 2분의 마이너스 9로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x는 k가 아니죠. 내가 찾고 싶은 건 d란 말이야. x는 2분의 9 빼기 k가 됩니다. 여기가 2분의 9 빼기 k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무리는 시켜. 이 정도였으면 다 해준 거야. 밑변의 길이 알고 있죠. 빼면 되니까. 높이는 함수값 가져오면 되죠. 1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1차 함수식 어디서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y좌표 찾아가지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반대부호를 해주면 된다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손이 진짜 많이 가는 문제였어. 그치? 자, 문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식을 하나만 만들면 돼요. 직선 방정식 연립해가지고 교정 구하시고 넓이고 하면 됩니다. 알겠어? 식만 써볼까? 식을 써볼까 한번? 아니 안 쓸래. 자, 마무리 시켜주세요. 다 풀었습니다. 그치? 여기 y좌표 찾아가지고 세제곱이 나온다고? 좀만 더 가, 좀만 더 가봐. D점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9 빼기 K 콤마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 2분의 K 빼기 3 곱하기 2분의 9 빼기 K 마이너스 K니까 2분의 K 빼기 3 곱하기 2분의 2K, 3K 9 빼기 3K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4분의 3에 3 빼기 K에 K 빼기 3이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음수가 나오죠.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는 음수가 나오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높이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높이라고 지금 내가 이거 구했잖아. D좌표. 그리고 밑변 길이 3 빼기 또 이거 해야 돼요. 겁나 귀찮아요. 근데 해야지 뭐. 오케이? 자, 이런 문제였어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문제였다. 자, 453번 보시고. 요거. 풀었죠, 루시야. 아! 맞아, 이거. 고쳤어? 이거 좀, 틀려야지 뭐 가르쳐 좀 맛이 날 거 아니야. 맞았네, 잘했네. 자, 문제 하나가 참 어렵다. 그치? 다시 항상 말하고 있죠. 고쟁이 너희들 시험 때리 할 때 봐야 됩니다. 틀린 것들. 뭐 채점 제대로 하라는 얘기야.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고쟁이 3스텝 수준으로 하나가 나와요. 그것도 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로 의외로 생각보다 어려워요. 나중에 연기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한겸의 기출. 구기번은 모의고사 파야 돼요. 모의고사 30번 다 파야 돼요. 21번, 30번. 거기서 거기 다 내. 자, 봐라. 근데 이거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돼요.
둘 다 어렵나? 다 어렵나? 이게 이제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모의고사 보면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 나중에 한번 쭉 정리해 줄 거야. 함수적인 표현들. 함수로 정의됐을 때 얘가 뭘 의미하는지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자 일단 두 개 들어가는 값을 더해봐봐. 들어가는 값을 더하면 얼마야? 합이 얼마야? 합이 마사지. 합이 마사야. 자 F에 들어가는 값들의 합이 마사란 말이야. x가 없어져 버리지. 이럴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두 개 들어가는 것의 평균값이 뭐야? 평균값이 마이너스 2잖아. 이 두 개 들어가는 값의 평균이 마이너스 2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값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값을 집어넣었더니 항상 함수값이 같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두 개 평균이 마이너스 2잖아.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더라 라는 얘기야.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참수의 축이 마이너스 2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축의 방정식 x가 마이너스 2더라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뭘 의미할까?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나중에 미분 가게 되면 정말 자주 나오는 편인데 자, 뭔가 함수값의 평균보다 함수값이 더 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볼록성에 대한 얘기거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직선을 한번 그려봐. 직선을 그려보고 양 끝을 x1과 x2라고 잡고 2분의 x1 플러스 x2는 중점이니까 가운데 있겠지. 2분의 x1 플러스 x2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함수값이 f의 x1이 되고 여기에 함수값은 f의 x2가 되지. 그리고 여기에 함수값이 f의 x2분의 x1 플러스 x2야. 그치? 근데 자 이건 뭘 얘기할까? 함수값의 평균을 얘기하지. 그치? 함수값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 f1하고 fx1하고 fx2의 평균을 얘기하지. 근데 만약에 직선이라면 잘 봐. 직선이라면 이 들어가는 x값의 평균의 함수값하고 이 길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함수의 평균값이 함수값의 평균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 가운데 것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이 같아버리면 직선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라 함수값이 더 커버려야 돼. 자 다시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일단 이 점 가운데 얘는 2분의 f의 x1 더하기 f2라고 할 수 있어. 직선일 때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쓸게요. 함수값 2분의 x1 더하기 x2 만약에 자 이 함수값이 더 커지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위쪽에 있어야 돼. 그래프가. 잘 봐.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 부분이 뭐가 돼? 이 부분이 함수값이 돼버리잖아. 얘가 fx니까 잘 봐요. 그래프가 노랗게 생겨버리면 바로 이 부분이 2분의 x1 더하기 x2에 대한 함수값이 돼버려요. 이 부분이.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느냐? 두 개, 양끝 두 개의 함수값의 평균이 되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된다고. 양 끝의 함수값의 평균보다 함수값이 더 커져버리면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직선에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위로 볼록성, 위로 볼록입니다를 나타내주는 말이야. 얘는 위로 볼록입니다. 이거 이제 잘 나옵니다. 이 표현 잘 나와요. 함수값의 평균이 함수값들의 평균이 함수값보다 작다. 즉 함수값이 더 커야 되니까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하여튼간 평균이 마이너스 2이고 즉 평균이라면 축이죠. 축이 마이너스 2이고 위로 볼록입니다. 여기까지만 주어진 식이란 말이야. 이 두 가지로만. 그럼 이제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 풀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위로 볼록 맞습니다. 2번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같습니다. 맞습니다. 3번 마이너스 5, 0 마산
마이너스 5는 멀리 있고요. 0은 좀 더 가깝게 있고요. 마삼은 더 가깝게 있습니다. 점점 함수값이 커지고 있는 게 보이죠? 축이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이 커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분의 합, 자, 두 분이 나온다고 지금 문제가 두 분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 말 자체도 지금 모순입니다. 뭐 허수도 근이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은 없겠지만 보통 이제 방정식이 넘어가 버리면 허수는 없는 근이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봐봐 두 분이 생긴다고 쳐 x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에 베타가 이게 두 근 나올 거 아니야. 그렇다면 두 근의 평균이 뭐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2이지. 그럼 두 근이 나온다 쳐. 그럼 그 합은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평균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두 근의 평균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세 개가 틀렸습니다. 뭐 이런 문제예요. 자, 이것만 판단하면 되게 쉬운 문제야. 이게 뭘 의미하고 얘가 뭘 의미합니다. 이것만 판단하면 되게 쉬웠던 문제입니다. 라는 얘기. 455번 가세요. 아니 사월이냐 사월. 뭐 마사 이상 2 미만. 마사는 가깝고요. 2는 멀어요. 여기는 이상이고요. 여기는 초과기 때문에 빵꾸 났어요. 빵꾸 나버리면 딱 값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2로. 나왜 2를 넣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야? 2는 멀어요. 그래서 이 값보다 초과가 나와요. 없어요. 최소값이. 이걸 열린 구간이라고 한다. 열려있다. 그래, 최소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455번을 보자. 문제 보고 있어요. 정리하고. 저거는 우리 고1 거,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주 좋아요. 고1 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괜찮아요. 아직 우리 시험 대비도 안 했는데 성적이 다, 분명만 2등급이고 나머지 다 1등급이 나왔어요. 누구라고 말 못합니다. 자,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2명 빼고 다 1등급 나왔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좀. 자, 55번 봐봐. fx 복잡해요. 이건 어렵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할 겁니다. 근데 숙제로 이미 내줬기 때문에 충분히 집에서 한 문제당 10분 이상씩 생각하고 왔겠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숙제가 적잖아요. 충분히 하라는 얘기야. 자, 2차입니다. fx는 x축과 0,0에서만 만납니다. 접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바로 fx를 씌고 써버리자. 뭐라고? a x의 제곱 이렇게. 그렇죠. x축과 0,0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ax의 제곱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재밌어요. f도 2차고 g가 2차라면 자, 두 개 더했을 때는 2차가 될 수도 있고 1차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2차라면 해가 이렇게 한쪽만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1차 식에 대한 해가 됩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gx는 자, 두 개 더했을 때 fx하고 gx를 더했을 때 2차가 없어져야 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치? 두 개 더했을 때 1차 부등식에 대한 해가 나온단 말이야. 1차 부등식이 돼야 돼. 일단 이렇게 출발합니다 까지 알 수 있어요. 아, 식이 필요하구나. fx 빼기 gx를 했더니 자, f1 빼기 g1에 대한 값보다 항상 이상입니다 라고 했거든. 자, 일단 이거를 위해서 내가 식으로 써버릴게요. g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적어버릴게. 내가 f의 x 빼기 gx를 해보면은요, 자, 이거 구해보자. 자, 빼버리면 2ax의 제곱에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나오거든. 자,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 f 빼기 g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h 함수가 있는 거야. hx가 h1보다 이상이야. 근데 h가 2차야. 그럼 결국 h1은 뭘 얘기하는 거야? 꼭지점 얘기하는 거야. 꼭지점. 최소값이잖아. 이해가? 자, 얘가 최소값이 x가 1일 때 나와요 라는 얘기야. 얘가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a는 양수라는 얘기지.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고 최소값이 1에서 나와요. 1에 대한 함수값이 가장 작습니다 라고 한 거니까 결국 자, 축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뭐가 돼? 축이 얼마니? 4a분의 b니? 4a분의 b인가? 그치? 좀 말 좀 해줘. 써보더라. x고 마이너스 2a분의 b x 이거의 절반이니까 4a분의 b가 맞네요. 이 축이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b 값이 4a하고 같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일단 다해서 주어진 것까지 했습니다. 아, 이거 아직 덜 했네요. 이거 안 써먹었구나. 두 개 더했을 때 1차가 됩니다 까지만 써먹었고 해가 x는 2 이상입니다를 안 써먹었어. 자, 이거 하고 쉴 거야. 그럼 다시 f의 x 플러스 g의 x를 해주면 두 개 더하면 bx 플러스 c인데 이것이 해가 잠깐만 0 이상이다의 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bx는 마이너스 c 이상입니다가 되고 x는 마이너스 b분의 c, b가 양수입니다라는 조건이 있게 되겠죠. 부등식 넘어갈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b는 양수입니다라는 조건이 달라붙게 되고요. 결국 얘가 마이너스 b분의 c가 2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c는 마이너스 2b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문자가 전부 다 하나로 통일돼 버려요. C도 B를 거쳐서 A로 통일이 되고 B도 A로 통일이 돼 버립니다. 이거 미리 바꿔놔 버리자.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8A가 됩니다. C는 마이너스 8A가 되고 B는 4A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좋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합니다. 자, 이것 곱하기 이것이 0이 되고 싶대요. 그게 실근을 가지지 않는데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잘 봐. f의 x는 k이거나 g의 x는 k입니다. 이것의 해가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 y는 fx하고 y는 k의 교점이 해가 됩니다. 이것의 해는 오케이? 이것의 해도 y는 gx하고 y는 k가 k에 대한 교점이 해가 됩니다. 근데 즉 fx하고도 gx하고도 k가 교점이 없어야 돼요. 이걸 나타낸단 말이야. 그럼 정보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문자를 하나로 맞출 수 있다고 했죠. A는 대충 알겠는데 B를 G를 모르겠으니까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AX의 제곱에 B 대신에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AX에 C 대신에 아니구나. B 대신에 4A구나. 플러스 4A고요. C 대신에 마이너스 8A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오는 게 4 마이너스 4a가 나오는 게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fx하고 y는 k, gx하고 y는 k에 대한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fx는 0,0이 꼭지점이고, 잘 봐. 이제부터 해석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f. 근데 g는 뭐냐면 2, 마이너스 4a가 꼭지점이고 최고차 계수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가 음수여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것과 y는 k가 교점이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y는 k가. 그치? 이해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자, 문제 더 읽어보자. 실근을 갖지 않게 하는 정수 k 개수가 5개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5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근이 없을 거고, 마이너스 2여도, 마 3이어도, 마 4여도, 마 5까지. 자, 마이너스 5까지가 근이 없어야 돼. 마이너스 6부터서는 근이 있어야 돼. 그 말은, 자, 여기 꼭지점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a인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5하고 만나면 안 돼요. 마이너스 5보다는 미만이 돼야 됩니다. 이거 만나면 안 돼요. 왜? k가 5개에 의해서 해가 없다라고 했거든. 안 만난다고 했거든. 그 다음에 이 값은 마이너스 6하고는 만나야 돼요. 즉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6하고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상, 같거나 이상입니다. 대신에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초가 이하가 됩니다. 4, 5, 20, 4개, 24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나눠야 돼. 뭘 나누면 또 뭘 나누니까? 하면 안 되잖아. 어? 지금 마이너스 아니고 내가 곱했다고? 참입니다. 자, 곱했다고? 내가 정말 곱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네.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뭘 물어봤어요? A 값의 범위를 알았고 F20이 와 징하다. F20이 집어넣고요. G에 20인가? 오케이, 어쩔 수 없어요. X에 20이 집어넣고 G에 20이 집어넣은 다음에 어차피 더해가지고 21을 집어넣어도 되겠다. 똑같은 값을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럼 어디 있어? F 더하기 G가 여기 있죠. 여기. 즉 B가 4A, C가 마이너스 8A 여기다가 22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22를 집어넣어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큰 거를 넣을지 작은 거를 넣을지 너희들이 고민해봐야 돼요. 음수면 작은 걸 넣어야 되고 양수면 큰 걸 넣으면 되겠죠. 이 범위에서 양끝값 중에서. 자, 이렇게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양끝값 좋구나. 어차피 얘만 들어가겠다. 되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21을 집어넣은 다음에 A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게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예요.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다. 근데 이 정도는 뭐 그냥 깔끔한 문제 30번도 안 해요. 이 정도면 29번? 그 정도 선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자, 오케이. 자, 수고했어. 쉬었다 갑니다.